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자, 이번 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저는 항상 월봉 차트 5일선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주식 시장의 신호등은 무슨 색일까?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봉상에서는 지금 이제 현재 시장이 반등을 주고는 있어요. 주고는 있습니다만 월봉 차트상에는 워낙 이제 그 6월달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7월달에 회복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이고요.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 최근의 모습이죠.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바닥권에서 자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보이는 대로만 현재 바닥권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상승률을 좀 보면요. 바닥권에서부터 약 한 5% 정도 5%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거를 이제 주봉 내지 월봉으로 봐도 아래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매번 해드리는 게 뭐냐면 5월 그러니까 이제 월 차트에서 5일 이동평균선 이 빨간색 선만 놓고 나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들을 되게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빠질 때 이렇게 이제 대응을 예를 들어서 여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5일선에 이탈했다고 해서 전량 매도를 하고 이걸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아직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5일선 밑에 있으니까 빨간색 선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사실 여러 번 같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5월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매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를 해도 이것만 해도 돈을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렵죠. 왜냐? 지금 이게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월평균선 보고 5일선 위에 있구나 사고 5일선 밑에 있구나 매도하고 이게 말이 쉽습니다. 말이 쉽지.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요 양봉 한번 볼까요? 이 양봉을 제가 보면은 고가가 7%예요. 7%. 저가는 마이너스 0.07이니까 대략 이 밑에서부터 고가까지 7%가 상승을 했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고가가 이 7월 말씀드리는 겁니다. 7월을 들어보면은 저가 마이너스 2.4%, 고가가 3.6%. 그러니까 대략 5에서 6% 정도 상승했는데 굉장히 큰 상승으로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네, 굉장히 큰 상승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5%, 6% 지수가 이렇게 올라줬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을 느끼는데 여기 지금 7%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단일 종목 차트라고 했으면 이 부분 여기죠. 이 파란색 음봉 여기서 좀 빠졌네 하고 봤더니 저가가 마이너스 27%입니다. 마이너스 27%. 고가가 5% 플러스 5%니까 대략 한 32, 3% 정도가 왔다 갔다 한 건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난 2020년 3월 달을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엄청난 폭락이었습니다. 그죠? 이날이 저도 지금 이제 기억이 좀 나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너무 하락을 크게 하니까 정말 무서웠는데 이 다음날 이제 다음 달에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 달 회복을 한 걸 보면은 저가와 고가의 갭이 대략 한 16% 정도 나네요. 그럼 16% 우리가 상한가 하한가가 15%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30%로 바뀌었습니다만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오래됐죠. 제가 이제 15% 상한 하한일 때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때가 기억이 좀 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10% 15% 정도면은 이 코스피 지수상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과 하락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부분을 하락을 하다가 여기 이런 양봉 부분을 버틸 수가, 사실 버틴다고 표현한 게 맞겠죠. 내가 종목을 안 갖고 있는데 상승을 하면은 굉장히 허탈감이 듭니다. 나 혼자 바보 된 것 같고, 나 혼자 수익을 못 내니까 나 혼자 좀 이렇게 뭐 잘못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 여기가 이제 8월, 9월 이렇게 하락을 하기 이제 초입 단계,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잘 현금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락을 피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할 때 내가 종목을 안 갖고 있으면 그조차도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빠져갖고 2,400포인트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5월 이동평균선 이 빨간색 선 위에서만 매수를 하고 밑에서만 매도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5월 이동평균선 여전히 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관망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을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굉장히 불안해 하실 수 있어요. 불안해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모습, 여기 지금 지난달에 음봉을 완전히 먹어치우는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에 그 2배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슷해요. 저점, 그러니까 이 당시 여기가 5월달이거든요. 이제 5월달 저점에서부터 2,550포인트 정도에서 2,7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이때.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그 2배 이상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때 이제 종목 증시들이 많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V자 반등이라고 하죠.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크게 보는 게 더 V자 반등 같네요. 하락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하락을 여기서 이렇게 했죠. 하락을 하고 급하게 이렇게 V자 반등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죠? 통화 정책을, 완화 정책을 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지다 보니까 돈을 풀었어요. 각국에서 돈을 풀고, 연준을 비롯해서 뭐 각국에서 돈을 풀어서 그 돈들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 돈들이 자본시장, 그러니까 자산시장, 뭐 코인이라든지 뭐 주식, 그리고 부동산으로 대부분 흘러 들어갔습니다. 흘러 들어가면서 이러한 V자 반등 형태의 그 거대한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 보시면 상승이 이 코로나 뭐 저점부터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쭉 올려보면은 129%가 상승을 했습니다. 120%. 이 아래 꼬리가 아니라고 해도 거의 90% 이상, 90%에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이죠. 이게 다 그 돈을 각국에서 풀었기 때문에, 완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 자, 그러면 지금은 각국에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축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시장 뭐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돈줄을 쥐고 있죠. 이제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때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목요일이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뭐 자이언트 스텝을 했겠죠. 아마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뭐 예외로, 뭐 의외로 1% 울트라 스텝을 했을 수도 있고, 0.5% 빅 스텝은 좀 확률이 희박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패드워치라는 곳에서 설문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나왔을 때
0.75 말고 1%의 울트라 스텝이 35%까지도 나온 걸 봤는데 지금 현재는 75%대 2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75%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울트라 스텝 1% 금리 인상은 한 25% 정도로 지금 이제 균형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대부분의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 V자 반등을 한다,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뭐 지금 증시가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엄청나게 끝없이 빠질 거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V자 반등, 이러한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더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번에는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고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코스피 일봉 차트가 있습니다. 뭐 일봉 차트, 코스피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차트가 있다 보시면은 상승할 때도 그냥 계속 마냥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일자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상승하는지 보세요. 보시면은 상승을 주다가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또 상승을 보여주다가 여기서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식으로 확대를 좀 해볼까요? 확대를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뭐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왜 나는 수익을 내지 못할까,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뭐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마 과거를 또 돌이켜 보시면은 상승이 되면은 빨간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면 파란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상승을 하면 아마 빨리빨리 팔아버리고, 하락을 하면은 계속 그걸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본전이 와야 되니까 다 그냥 파란색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오르는 종목들은 다 팔아버리고. 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데, 자, 뭐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이거 불가능하죠. 이거 불가능하니까 대부분은 어떠냐? 자, 대부분은 자, 이 정도의 차트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락하기 직전에 아마 들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녹색 선, 이 정도의 가격대 이거 들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들고 있으면은 여기가 본전이라고 해볼게요. 이 정도가 본전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하락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뭐 버텨갖고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강력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해서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금방 팔아버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했을 때 팔아버립니다. 자, 팔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녹색 선 부분에서 팔았어요. 파니까 더 올라요. 어떻게? 이렇게 7%네요. 7%. 요 정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가 7%예요. 이 7%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우리 코스피가 상승을 보여주고 막 이제 뭐 바닥권에서 뭐 대세 상승으로 다시 접어든다, 뭐 바닥이다 이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5에서 6%인데 지금 7% 상승을 하면 내 종목은 정말 내가 뭐 종목을 어떤 종목 갖고 있다가 팔았다. 근데 7% 지수가 올랐다. 그러면은 뭐 10%, 15%, 20%까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버텼는데 내가 이렇게 버텨갖고 이 몇 달입니까?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넘게 버텨갖고 겨우 내가 본전에서 팔았는데 아 다행이다 잘 팔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쯤에서 사냐? 대충 이제 대략 한 여기 이 정도에서 사겠죠? 이 정도. 자 동그라미를 하려고 했는데 자 동그라미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밑에 보세요. 그대로 내려와 보면은 거래량이 제일 많다. 거래량이 여기가 제일 많다. 보이시죠? 여기 밑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매수를 또 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매수가가 여기 다시 이제 내 매수가는 평균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그럼 조정을 해볼까요? 단가 조정해서 여기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이 동그란 건 지우고 그러면은 다시 이 녹색 선이 여러분들의 그 평균 단가가 됐어요. 그죠? 근데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또 이게 빠져요. 이 파란색 음봉 너무 무섭죠. 여기 보이시면 가운데 보이시죠? 너무 무섭게 그냥 훅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아이쿠 큰일 났다 하고 또 매도를 해버리죠. 또 매도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또 상승. 이제 횡보하다가 또 상승. 그럼 여러분들이 또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매수를 많이 하고 거래가 활발해지냐를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있죠. 여기 이 부분이 제일 많이 터졌네요. 여기를 보면은 대략 이 똑같은 부분을 체크해 보면 이 정도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는데 자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상승을 많이 하니까 또 좀 못 따라가다가 하락을 했을 때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 이거 바닥 아니야? 하고 또 여기서 매수를 또 많이 하고 거래가 또 많이 이루어지겠죠. 거래가 또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오르는데 오른다. 좋다. 그런데 이내 또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또 하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횡보, 이 박스권에서 여러분들은 역방향으로 매수를 하고 역방향으로 매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사실 2번, 3번 반복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는 굉장히 쪼그라져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죠. 근데 여기서도 뭐 계속 이거를 상승할 때 계속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앞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자 지금 일봉상 이런데 또 뭐 분봉 열어보고 뭐 이러면 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많이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상승을 하면 상승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버텨서 갖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만 상승해도 팔아버리고 하락을 하면은 빨리빨리 리스크 관리를 하고 빨리빨리 손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갖고 있고 물타고 어떤 그 빨간색으로 변환될 때까지 끝없이 그 종목들을 갖고 있는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자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똑같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락할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갖고 있었다고 칠게요. 이 종목들을 뭐 여기서 샀든지 아니면은 뭐 이 밑에다 둬도 상관없어요. 밑에다 둬도 상관없습니다. 비슷해요. 하는 얘기들은 비슷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갖고 있었으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팝니다. 너무 하락이 많이 떨어지니까 팔아버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오릅니다. 이렇게 오르면 또 이 중간 정도에 사겠죠. 중간 정도에 사서 이게 올라갈 때 이제 이 고점을 맞고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위로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내 다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내가 이 산 가격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또 손실을 보게 되겠죠. 자, 또 손실을 봤습니다. 또 손실을 보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손실을 보고 또 더 나중에
하락을 더 하게 되니까 안심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팔고 그래서 더 떨어졌어. 그런데 종목이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또 여기서 또 어떻게든 또 수익을 내려고 또 잡습니다. 종목 또 잡아요. 또 잡아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 좋은데 이 샀던 가격이 또 이제 가격 평균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 밑에 또 가격 평균 여기가 되면 또 다시 빠집니다. 빠지면은 또 여러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큰 하락을 또 맞게 되는 거죠. 보통 저희 채팅방, 저희 이제 온라인 카로 시작하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 현재 멤버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제가 뭐 대응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저한테 오픈 채팅방에 아마 들어오실 거란 말이죠. 들어오셔갖고 뭐 지금 현재 대응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제가 대응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실망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현재는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애매한 이후에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 2600까지 봤는데 그 이후에 더 빠졌죠. 지금 이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박스권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박스권으로. 여기서 이제 급하게 반등을 주는 거는 처음에 종목 시작할 때 방송 시작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긴축 정책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점점 말라갈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마르다 보면은 아무래도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결과를 알고 보시겠지만 저는 지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장이 끝나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FOMC 회의에서 나오는 결과 이런 것들을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악재로 받아들이냐 이것이 그냥 해석하기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0.75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어떤 패턴이 많았냐면 나오고 나서 일단 상승을 합니다. 일단 상승을 해요. 막 3% 이렇게 상승을 막 하고 그렇더라고요. 나스닥, 다우지수 이런 게. 그런데 그 다음날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금리 인상을 했네. 생각해보니까 빅스텝이네. 생각해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네. 이러면서 막 빠지는 거죠. 3%막 다시 빠지고 그 이후로도 더 빠지고 알고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 큰 폭의 0.75%의 금리 인상은 호재가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해요. 또 0.75를 했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다 예측이 됐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울트라 스텝 1%가 아니니까 그냥 상승을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날에 지금까지 패턴에 따라서 만약에 분석을 해보자면 그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 날에 바로 그냥 또 마이너스 3% 이상 내리꽂아 버리는 거죠.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2번이나 연속으로 한다고? 이거는 굉장히 증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락을 시킬 수도 있고요. 만약에 호재라면은 울트라 스텝을 예상했는데 그냥 뭐 0.75 이건 예상된 거니까 뭐 좋다 이러면서 또 증시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증시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도 1,300원 이상이고 또 뭐 이렇게 외국인들의 어떤 주식 비중들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팔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역전이 되죠. 만약 0.75만 해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랑 역전이 되기 때문에 이거 금리가 역전됐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게만 안 좋은 악재로 이게 터져서 우리 증시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도 우리 증시가 반등폭이 미국이나 뭐 이런 여타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죠. 반등폭이. 이게 만약에 이미 금리 역전이 되는 게 이미 뭐 선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미 더 많이
그 상승하지 못하는 거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금리 역전 됐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또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역시 마찬가지죠. 금리 역전이 되니까 갑자기 환율이 1310원 지금 현재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자, 환율 차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빠졌네요.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뭐 7월 20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월, 화 이렇게 5일 동안 여기 지금 1,306원, 7원 정도에서 1,313원 여기를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녹색 그 선을 여기다 밑에다 그어놨는데 사실 저는 뭐 한 요 정도 선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아니 1,200원이 넘었다 지금 벌써 환율 1,200원이 넘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경고의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께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여기 이 지점에 환율의 어떤 고점까지 지금 2020년 환율 고점을 넘어서서 1,300원 또 넘어서서 1,307원 이 정도가 요즘 1,300원이 뉴 노멀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율 1,300원은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10년 차트 10년 차트 없구나. 5년 차트거든요. 지금 이게 5년 차트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서 횡보했을 때 보면은 한 뭐 1,150원 정도. 그다음에 많이 올라도 여기서 1,200원 정도네요. 1,200원 정도 많이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하다가 지금 이 2020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그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이내 또 빠졌어요. 이게 일봉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한 6일 정도 만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빠졌습니다. 다시 좀 빠지고 그 이후에 굉장히 환율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이때 뭐 돈도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가 강세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죠. 워낙 이제 달러를 많이 풀고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상승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1,300원은 넘어가는 케이스는 월봉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제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여서 1998년까지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1,300원을 이렇게 줄을 가로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1,300원에 근접하거나 더 높았던 적은 98년 외환위기 그리고 이 시점에 잠깐 뭐 1,300원대로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거 말고는 지금 1,400원의 환율이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굉장히 높은 환율인 상황이다 현재. 이것이 과연 며칠 후에 있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한 이틀 전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의 미래에서 저를 만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목요일날 아침 정도면은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고 저는 그러한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방송도 있고 이제 방송 준비도 하고 방송국에서도 송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뭐 이렇게 너무 늦게 방송국에다가 그 영상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또 최대한 여러분들이랑 그 시차를 없애기 위해서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뭐 예측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이제 좀 종합해서 해드리자면은 한국의 어떤 그 금리가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현재 이미 다 반영이 돼서 다른 글로벌 시장보다 좀 적게 반등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또 이거는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아니다. 이제
금리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이제 난리 났다 이제 하면서 갑자기 환율이 막 1350원, 1360원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막 1400원까지 근접하는 뭐 이러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만 더 빠지고 뭐 이럴 수도 있다. 가능성은 모두 열어놔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아니 최진영 대표님 그런 얘기는 저도 하겠어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 주식을 지금 현재는 애매해요. 정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보세요. 엄청 많이 빠졌어요. 이건 지금 일봉입니다만 굉장히 고점에서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종목들을 이제 내가 FOMC 회의 결과를 뭐 예측하고 미루어 봐서 좀 다 매도를 하고 기다려 보겠어. 그러다가 뭐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데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어느 시점부터 좀 갖고 있느냐. 만약에 계속해서 내가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빠졌다 싶어서 이제 그 주식에 들어와서 뭐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해서 뭐 한 달에 조금씩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조금씩 계속해서 매수하고 하면서 지금부터 모아 가겠다. 이런 분들의 전략과 이 상승하는 이 어떤 고점 부근에서 뭐 풀로 레버리지를 당겨갖고 지금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좀 모든 분들에게 좀 통용되는 전략을 드리자면은, 지금 뭐 엄청난 뭐 레버리지를 투자를 해갖고 뭐 신용을 쓰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거를 다 매도했다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라도 주는 거를 우리가 뭐 상승 그 분을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조차도 할 수 없다면 그 역시도 정말 좀 좋지 않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현재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지금은 관망을 하는 게 좋고, 증시의 방향성을 뭐 정말 읽고 싶다고 하면은 FOMC가 지나고 이런 어떤 그 금리 인상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드리고 있고요. 저희 그 오픈 채팅방 멤버분들에게. 물론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반등을 주고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됩니다. 관망하셔야 됩니다. 시장 FOMC 회의 보시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지겨워서 맨날 최진정 대표는 뭐 안 좋은 얘기만 해. 그렇죠. 제가 3월 달이니까 여기 2000 한 700선 중반부터 하락 지금 이제 안 좋습니다. 근데 살짝 상승하니까 또 사람들이 나가고, 근데 또 하락을 하니까 또 들어오시고, 또 여기서 또 지금 2,500포인트에서 2,600, 2,700까지 또 이렇게 또 상승을 이 정도 해두니까 또 이거 상승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결국에 이렇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2,700에서 2,000 거의 뭐 2,200선까지 갔어요. 자, 여기서 횡보를 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베스트한 전략이고 베스트한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저의 관점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하락을 주든지 장기적으로 횡보하다가 상승을 주든지 뭐 이래버리면은 이 장기적인 그 횡보, 장기적인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전략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횡보가 이때처럼 이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 길지 않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방향성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우려를 갖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우리 오픈 채팅방 안내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오픈 채팅방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셔갖고, 사실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많은 어떤 얘기들을 해드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채팅방 같은 게 저 말고도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거기서 뭐 하루에 한 종목씩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하루에 뭐 몇 종목씩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많은 전문가들 훌륭한 전문가들 분들이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좀 거시적이고 조금 더 뭔가 좀 이렇게 뭐 바로바로 대응보다는 좀 미리미리 대비하는 식의 그러한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뭐 들어와서 너무 또 뭐 이렇게 너무 얘기를 뭐 안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종목을 왜 안 주냐 뭐 이렇게 또 저한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다. 이러한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락론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하락론자라기보다는 그냥 현재 시장의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좀 제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를 쳐주는데 횡보하다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면은 하락을 해서 대단하십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다는 한숨을 쉬시고 아무래도 이제 종목들을 갖고 계신데 저 사람 말이 맞아갖고 뭐 이렇게 하락한 거 그래 뭐 저 사람 뭐 잘해 뭐 다 좋겠어. 근데 내 종목 떨어져서 너무 슬퍼.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다. 지금도 이러다가 하락을 하면은 최진혁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가 아니라 또 시장이 하락을 해요. 요런 어떤 분위기랑 요런 어떤 피드백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도 뭐 제가 보는 관점이 이러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게 제 일이니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그 오픈 채팅방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뭐 종목 이런 거 말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상승장이나 아니면 확실하게 횡보장으로 돌아서게 되는 시간들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드릴 거예요. 제가 종목 예전에 드릴 때 뭐 휴림 로봇 그다음에 뭐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 가지고 100% 이상 뭐 수익 내고 이런 종목들 수두룩했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린 종목들 많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좀 안정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같은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좀 접근하고 있으니까 뭐 간단한 시황 오전 오후에 뭐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끝나기 전에 간단한 시황 정도 여러분들께 뭐 전해드리는 그런 거 보시는 좀 확인하는 용도로 일단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픈 채팅방을 차후에 종목들이 뭐 돌아서거나 시장이 돌아서거나 뭐 확실하게 횡보장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좀 강력하게 매수 추천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들어오고 계신가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제가 이제 시장 장 열리면은 또 여러분들께 시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10분 동안 어떤 얘기들을 해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금리 한국이랑 그다음에 FOMC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2022년 FOMC 미 연준에서의 그 금리 인상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한국금통위 일정을 좀 보면은 현재 기준금리가 미국이 1.75고요. 한국이 2.25%입니다. 현재 그렇죠. 자, FOMC가 26일, 27일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9월달, 11월달, 12월달 자
8월 달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통위가 7월 14일에 0.5%를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이 금리인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최소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최소 0.75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2.5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금리 격정이 되죠 일단. 근데 이제 8월 25일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0.25 정도만 해도, 베이비 스텝 정도만 해도 금리는 일단 같아지는데,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9월 달에 또 FOMC에서 올려버리면 또 역전이 되니까, 아무래도 금통위에서도 빅 스텝을 연속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뭐 10월, 11월, 12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먼저 FOMC에서 하고 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텐데, 좀 금통위가 항상 먼저 하고 나서 그 연준에서 하는 거를 이제 그 뒤에서 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엇나가는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지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역전이 기정사실 됐죠. 이 기사는 이제 7월 17일 기사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거의 확실시가 되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포인트의 가능성, 그 6월 소비자 물가 CPI 9.1%가 나오는 바람에 뭐 울트라 스텝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연준이 그 전략을 좀 잘 짰다고 생각하는 게, 1%를 툭 던져놓고서는 이거 너무 과하다, 0.75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75가 되게 좀 낮은, 어떤 좀 적은 스텝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2번 한다고 뭐 이런 얘기,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진다, 그래서 시장이 좀 거의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미 0.75 2번이, 자이언트 스텝 2번이 선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난 16일부터 금리 정책에 침묵을 해야 됩니다. 말하면 안 돼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돼서 지금 현재까지 이 그 블랙아웃 기간 이전에 그 0.75포인트가 인상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연준의 인사들이. 그리고 시장 예측도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패드워치라는 데가 있는데, 0.75포인트 인상 확률이 현재는 75%예요. 75%. 그리고 1%가 25%고 0.5%포인트 인상은 시장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패드워치고요. 지금 현재는 75%, 25%인 상태입니다. 근데 뭐 오늘 시장이 또,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또 하냐에 따라서 또 내일 우리 시장, 그리고 또 내일 모레 미국 시장 이렇게 열리면서 아마 이게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두고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인사들과 시장의 예상대로 움직이면은 이제 2.5%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는 셈입니다. 자, 다음 달에 만약에 한국은행이 근데 이제 추가로 올리면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금통위 정례 회의 후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물가의 흐름이 뭐 크게 전망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당분간 0.25씩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 만약에 남은 3번을 0.25%를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연말 기준금리가 3%거든요, 한국이. 그러면 미국이랑 0.5에서 1%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연준이 만약에 시장의 예상인 7월 0.75, 그 다음에 9월에 0.5,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0.25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고 쳐도, 네, 어떻습니까? 쳐도 뭐 3.25에서 3.5%, 이게 뭐냐면 연준이 그 점도표라고 해서 찍더라고요. 이 점 같은 거를 연말에 뭐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걸 찍는데 그게 3.25에서 3.5%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전제도 최근에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연말 기준금리가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제임스 블러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 제임스 블러드라는 그 총재가 온라인 세미나에서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3.75에서 4%까지 올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제임스 블러드 총재 굉장히 매파거든요. 굉장히 매파인데 75pp 인상 뭐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금리를 50pp 이게 옛날 뉴스입니다. 옛날 뉴스 50pp 인상하는 지지한다고 했는데 뭐 75p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런데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그리고 연말까지 3.5% 수준으로 오르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 기사를 보시면 연말까지 3.75에서 4%를 인상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는 올해 말까지 3.5% 금리 인상을 내놓은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뭐냐면 100bp 울트라 스텝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7월에 100bp를 올리고 다른 회의에서 이보다 덜 올리는 것과 7월에 75bp 정도 인상을 하고 이후에 더 많이 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100bp 인상을 하고 후에 좀 적게 하는 거랑 지금 75를 하고 후에 좀 많게 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 뭐만 보시면 되냐? 연말까지 금리가 최소 몇 프로이냐? 물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겠죠. 그런데 금리가 연말까지 최소 3.75, 4% 이거를 보고 지금 8월이니까 이제 곧 8월이니까 8월에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 4달 동안의 전략을 짜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떤 시야로 시장을 보고 어떠한 정도의 기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인트루이스 총재 제임스 블러드 이 총재만 해도 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3.5%에서 지금 현재는 3.75, 4%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자이언트 스텝 필요 없다고 했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요. 이번에도 100bp 울트라 스텝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만약에 75bp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또 75bp 더 인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나 나중에 많이 하나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얼른 저도 빨리 목요일이 와서 결과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조금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러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남은 주식 시장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